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치목 긴급 배송. 어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좀 추려서 각 과목별로 5문제씩 풀어보는 필청 어제 출제된 CBT입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시청하고 가셔야겠죠. 자, 전기 자기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A, B, B가 A보다 큰 동심 구도체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 정정 용량은 몇 페럿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이죠? 동심 구도체 사이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동심 구도체는 뭐예요? 중심이 같은 공 모양의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요 내부 반지름을 A, 외부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요 A 도체와 B 도체 사이의 정정 용량 요거 어떻게 구해요? 4 파이 입실론 큰 반지름 마이너스 작은 반지름 분의 2개 곱한 거죠. 그죠?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페럿 단위가 되겠죠.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지요? 3번에 있네요. 3번에. 요 4파이 입실론을 그냥 요 위에다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같이 곱해서. 그래서 요거는 공식 찾는 문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자, 요런 거죠. 얘가 L1, 얘가 L2. 요렇게 연결되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해라. 자, 인덕턴스는 저항 따라가요. 그죠? 그래서 합성 저항 이렇게 있으면은 합분의 곱수로 구하죠. 인덕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분의 곱. 이렇게 하면 합성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게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균일하게 원형 단면을 흐르는 전류 I아에 의한 반지름 Am, 길이 Lm, 투자율이 μS인 원통도체 내부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내부 인덕턴스 공식 뭐지요? 8파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길이지요. 그죠? 요게 내부 인덕턴스입니다. 그런데 요 투자율, 우리 투자율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요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 비투자율 줬네요. 그래서 이때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비투자율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길이가 L미터라고 했네요. L미터 나누기 8파이.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공기 중에 투자율 어떻게 계산하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계산하죠.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길이 나누기 8파이. 자, 요거 정리하면 얘랑 약분되면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길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요거와 같은 게 여기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래서 이 문제의 내부 인덕턴스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곱하기 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원통도체 내부 인덕턴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환상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ton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건수는 몇 회로 하면 되는가? 코일의 건수. 여기서 우선 암페아 턴 단위의 기자력. 요거 어떻게 구해요? 암페아 턴이니까 전류 곱하기 회전, 저기 횟수. 코일의 건수를 곱해서 기자력을 구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예요? 코일의 건수, 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넘어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I분의 기자력이다. 기자력 몇? 2000A/ton. 그다음에 전류는 5A. 요 계산하면 몇 나와요? 400회. 답은 4번.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기자력 공식은 전류와 건수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율이 2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이고 투자율이 공기 중의 투자율인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요 문제만 봐서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암기하셔도 되고요. 요 1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문제는 파동 임피던스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파동 임피던스는 자, 요런 공식이 있어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다.
또 얘는 유전율, 루트 유전율분의 투자율이다. 요런 공식이 있죠. 그죠? 예. 그 여기서 얘 구하는 거예요. 얘. 자기의 세기 얘. 그럼 우리 아래 위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개의 세기분의 자개의 세기는 얘도 아래 위로 바꿀 수 있죠. 그죠? 투자율분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래 위로 바꾼 거예요. 아래 위로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식은 요렇게 돼요. 자개의 세기 H는 루트 투자율분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예,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전개의 세기는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요. 우선 얘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를 정리해 보면 얘는 루트 투자율은 뭐예요? 공기 중의 투자율 분의 유전율은 2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되겠죠. 네.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루트 2에 루트 공기 중에 투자율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그죠? 얘 공기 중의 투자율 뭐예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얘 계산하면 120파이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우리 요런 공식이 있어요. 파동 임피던스는 고유 임피던스라고도 하죠. 그죠? 이렇게 루트 유전율 분의 투자율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네들이 이제 공기 중의 투자율이다, 공기 중의 유전율이다 적용하면 120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에 3.14 적용하면 377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보셨을 거예요. 공기 중의 파동 임피던스는 이런 거 120파이 옴, 377 옴 요게 답으로도 나오죠. 그런데 얘 보면 공기 중에 유전율분의 투자율의 루트인데 얘는 역수죠. 그죠? 역수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계산하면 120파이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요 값을 갖는데 요 값이 뭐라고요? 120파이분의 요거 뭐예요? 루트 2. 예, 곱해줘야죠. 그죠? 루트 2. 예. 요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전개의 세기 2 하면 얘 나오네요. 그죠? 120파이의 코사인 10의 9승 t 마이너스 베타지의 방향은 y방향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얘랑 약분돼서 루트 2 코사인 10의 9승 t의 마이너스 베타 g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요걸 알고 좀 계셔야 돼요. 요거 전자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풀려면. 자, 보면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문제에서 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ZT라고 그랬죠. Z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것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전자파가 Z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전개가 Y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Z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전개가 요 빨간 게 2거든요. 이게 전개 요 파란 게 자개입니다. 자개. 네. 그리고 Z가 이렇게 하면 Z가 이쪽 방향이죠. 그럼 X에서 Y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할 때 생기는 게 Z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X가 여기고 Y가 여기예요. 이렇게 회전할 때 생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Z 방향으로 요 2가 Y 방향이죠. Y 방향. 이럴 때 H 자개는 어쪽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전개의 세기가 Y 방향일 때 자개는 이 방향입니다. 즉 전개가 이쪽 방향일 때 자개는 이쪽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죠? 마이너스 X 방향. 그래서 여기에 크기는 요렇게 갖고 방향은 X 방향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해서 답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 답만 암기하셔도 관계없어요. 요거 파동 임피던스 공식 요것만 암기하고 갈게요. 예. 요거 암기하고 전자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공학입니다.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계통은 답은 4번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근데 왜 소리액터 접지냐? 자, 송전계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지예요, 대지. 대지인데 지락사고는 뭐예요? 요 선과 요 상과 대지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지락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접 접지식은 요 중성점을 접지해서 땅과 연결시켜주는 게 직접 접지식입니다. 요 때는 지락이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락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서 이제 소리액터 접지는 뭐냐면 이 부분, 요 부분에 리액터를 달아놔요. 여기다 이렇게 리액터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얘가 전류를 제한을 해서 여기에 이제 대지와 연결되는 지락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때 지락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이 리액터 때문에 전류가 그렇게 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액터를 적용한 접지 방식이 소리액터 접지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락전류 시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X 어디에요? 여기네요, 여기.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네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는 영상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그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이것도 암기죠. 그죠? 그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부등률 암기. 부등률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등률 값은 모두 다 1과 같거나 1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름 5mm의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형 배치를 한 가공전선 1선의 작용 인덕턴스는 약 몇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인가? 자, 요거는 단선 1선의 작용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죠.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R분의 D. 여기서 R은 그 도체의 반지름. 그리고 D는 뭐예요? 등가성간 거리가 되겠죠. 그죠? 우선 D부터 구해볼까요? D. 간격 1m의 정삼각형 배치랍니다. 그러면 1m, 1m, 1m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1m, 1m, 1m래요.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얘 어떻게 구해요? 3 루트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구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3 루트 1의 세제곱. 1을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3 루트니까 세제곱하고 3 루트 없어져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등가성간거리는 1. 그 다음에 반지름은 지름이 5mm면 반지름은 2.5mm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적용을 하면 이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반지름이 2.5mm인데 얘 단위는 미터 단위입니다. 미터 단위.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야죠. 그렇게 해야 이제 미터 단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등가성간거리는 아까 전에 1m 나왔어요. 그죠? 1m. 그래서 여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가 몇 나와요? 1.25 나오네요. 1.25 단위는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 되겠죠. 그래서 1.25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일선의 작용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지상 역률 80% 1000kVA의 부하를 가진 변전소에 6000kVA의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콘덴서 설치 전에 몇 %로 되는가? 그러니까 콘덴서 설치 후에 부하가 설치 전에 몇 %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조금 이해가 좀 힘들게 냈지요. 그죠? 자, 근데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요거는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에 이제 전력을 표시하면 여기서 1000kVA 이거 뭐죠? 피상전력이죠. 그래서 여기가 1000kVA. 그리고 역률이 80%랍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8.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1000 분의 밑변 만이네요. 만 분의
밑변은 뭐죠? 유효전력이에요. 그죠? 유효전력. 그래서 유효전력을 나타내면 많이 넘어가서 0.8과 곱해져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이에요? 8000. 네. 단위는 이제 킬로와트가 되겠죠? 유효전력이니까. 그리고 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 빗변이 만 분의 높이는 우리 무효전력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전력 구할 때 많이 넘어가서 0.6과 곱해지면 되지요? 6000이에요, 6000. 네. 그래서 높이가 6000이고 밑변이 8000이다. 즉, 밑변 유효전력이 8000kW고 무효전력 바 킬로 VAR 이렇게 나타내죠. 무효전력은 바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렇게 전력을 이런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6000kV 암페어의 콘덴서를 설치했대요. 콘덴서가 하는 역할이 뭐죠? 무효전력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얼마큼? 그 용량만큼. 그럼 무효전력을 6000만큼 줄여요. 그럼 무효전력이 0이 되네요. 0. 0. 그러면 삼각형은 그냥 요 밑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무효전력은 0이고 여기 있는 피상전력과 피상전력 단위가 뭐예요? 킬로볼트 암페어와 유효전력이 킬로와트 단위의 유효전력이 서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콘덴서 설치 전에 피상전력 킬로볼트 암페어의 부하 용량 피상전력은 만인데 여기 설치 전 설치 후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나타내는 전력이 이제 8000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 8000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냐? 네. 요 어떻게 나타내요? 만 분의 기준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되는 값 8000 곱하기 100 요거 하면 80%다. 네. 그래서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 전력이 콘덴서를 설치 전에 콘덴서 설치 전에 전력보다 80% 그러니까 20%가 작은 80%만큼만 걸리는다는 얘기죠. 콘덴서를 설치하고 나서. 네. 그래서 콘덴서 설치 전에 80%로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및 동기 속도의 관계는? 자, 토크 공식 중에 이거 있지요. 2파이 동기 속도 곱하기 60 곱하기 유기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네, 토크 공식 중에 이거 있어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2차 입력입니다. 네, 2차 입력. 자, 그러면 이 토크는 2차 입력과 동기 속도의 곱수에 비례한다? 아니죠, 그죠? 2차 입력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비례하는 거예요. 분자에 있으면. 동기 속도에 비례한다? 아니죠. 동기 속도는 요 밑에 있으니까 반비례죠.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그쵸? 맞네요. 동기 속도에 반비례하는 거 맞네요. 그죠? 분모와는 반비례, 분자와는 비례 관계를 갖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토크 구하는 공식, 요거 단위는 뉴턴 미터입니다.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 암기하는 문제인데 단상 직권 정류자의 전동기는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보급권선을 꼭 사용해야 돼요. 꼭. 근데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얘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변압기 보호 방식 중 비율 차동 개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비율 차동기는 뭐예요? 비율 차동 개정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죠. 근데 여기서 있는 내부 고장이 어떤 고장이냐면 상끼리 단락되는 고장.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개정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뭐예요? 변압기 상간 단락 보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이 230V, 극수가 4V, 정류자 편수가 162인 정류자 평간전압 구하랍니다. 평간전압. 자, 평간전압 어떻게 구해요? 정류자 편수 분의 극수 곱하기 유기기 전력. 암기죠, 암기. 공식 암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류자 평간전압. 자, 극수는 몇 극? 4극. 유기기 전력 몇 볼트? 230V. 정류자 편수 162. 요거 계산하면 5.68 나옵니다. 5.68V. 그래서
정유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나눠진 그 사이의 전압들이 5.68V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단권 변압기에서 1차 전압 100V, 2차 전압이 110V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단권 변압기가 뭐죠? 이렇게 생긴 게 단권 변압기죠. 단권, 예, 그 코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1차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승합된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에 100V를 인가를 했더니, 2차에 승합된 전압이 110V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자, 요 승합 변압기에 그 공식 하나 있죠? 무슨 공식 있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예, 이 문제가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 얘 물어보는 거예요, 얘. 요 공식 암기입니다. 어떤 공식이에요? 승합된 전압 분의 승합된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전압. 요게 이제 자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승합된 전압 몇 볼트? 110V. 그럼 110V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낮은 전압 100V가 되겠죠? 100V. 하면은 1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1분의 1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단권 변압기에서 잘 나오는 공식이죠. 그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높은 전압 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요렇게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만약에 자기 용량을 구해라 하면 여기 이 값에서 부하 용량 넘어가서 곱해주면 자기 용량 되는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 이론입니다. 적분 시간이 4초,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Z의 시간의 함수가 ET를 주었을 때 이 제어 요소의 조작량은 단 조작량의 초기값은 0이다. 자, 요거는 비례 적분 동작의 조작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 공식을 암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비례 적분 동작은 비례 감도의 함수, 시간의 함수 플러스 적분 시간 분의 1에 ZT를 시간으로 적분한 값이다. 예.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예,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면 요게 뭐예요? 비례 감도가 4죠. 그죠? 4. 그다음에 Z 시간의 함수가 ET네요. ET 플러스 적분 시간은 4초. 그리고 인티그럴 ET의 DT. 예, 그래서 ET를 이제 적분을 해라 하면 요 적분값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제곱. 예, 요건 그냥 암기해 주세요. t의 제곱에 플러스 어떤 상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초기값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는 0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그냥 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요? 예, 요렇게 곱하면 8t 플러스 얘가 t의 제곱이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그냥 t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t의 제곱 플러스 8t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8t 하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는 문제인데 여러분 요거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나는 좀 풀고 싶다 하면 요 비례 적분 그 동작의 조작량 요 공식 암기해서 한번 직접 대입해 보세요. 잘 오민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삼상전압 2를 가했을 때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라네요. 근데 저항이 3옴. 저항이 3옴. 2가 60V. 2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간전압이 되겠네요. 자,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자, 근데 여기 이 생긴 회로를 보니까 Y결선의 안에 델타 결선이 있네요. 이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델타 결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 델타 결선을 이렇게 Y결선으로 바꿔주는 공식이 있죠. 그죠? 여기는 저항을 R이라고 합니다. R 뭐 1이라고 할까요? R1. 얘를 구하는 공식은 우선은 요 세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죠. 그죠? 얘랑 붙어 있었던, 즉, 요렇게 구하는 거니까 요 붙어 있었던 요 두 개를 곱해줘요. 그러면 얘는 3R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얘 저항 하나는 얘랑 이게 약분되면 3분의 1 R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이제 3분의 R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변환시키면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원래 델타 결선이었는데 요 Y 결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면 얘 하나의 저항이 몇이 된다고요? 3분의 1 R이 됐었죠. 그죠? 우리 좀 전에 이제 환산했었을 때. 그리고 여기가 R이네요. R. 얘도 똑같이 같은 R이니까 여기가 3분의 R, 여기가 3분의 R, 여기가 R이고 R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그 합성조항은 뭐예요? R 플러스 3분의 1R. R은 3분의 3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죠? 결론적으로 3분의 4R이 여기에 저항값이 되겠네요. 3분의 4R.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죠. 선에 흐르는 전류값. 근데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Y결선에서 상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상의 전류값과 선의 전류값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I는 R분의 전압. R은 뭐예요? 3분의 4R.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V였는데 여기에 저항이 적용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만 적용하면 되죠. 얘는 뭐예요?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아요. 그래서 60에다가 루트 3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항은 몇 옴? 3옴.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여기 3옴 적용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요거는 4 루트 3분의 60이 되겠네요.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8.66 암페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지요? 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는 식. Y 결선으로 바꿔주는 식. 좀 전에 했죠, 그죠? 세 개를 다 더해준 다음에 요거 구할 때는 여기 양옆으로 붙어 있는 애들을 곱해준다. 요렇게 해서 등가 변환해준다. 요 내용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회로에서 20옴의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은? 자, 요쪽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 요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I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죠. 저항값은 20옴 알아요. 근데 전류값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보면 전류원이 있고 전압원이 있네요. 그럼 이거 뭐를 이용해서 전류 구하라는 얘기예요? 중첩의 원리. 그래서 우선 일단은 중첩의 원리의 기본은 뭐예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그죠? 우선 전압원을 단락시켜 놓고 한번 구해볼까요? 단락시켜 놓고. 그럼 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1옴이 여기 1옴. 20옴, 20옴, 4옴, 5옴, 6A. 그 다음에 전압원은 단락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요 1옴을 우리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요 1옴을 여기다가. 가능하죠, 그죠? 그냥 저항 여기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잖아요. 1옴.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전류가 6옴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분배되겠죠. 그죠? 어떻게 분배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저항값과 여기 저항값을 알면 이제 분배되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분배되는 전류값 어떻게 구해요? I1이라고 할까요? I1은 R1, 병렬로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R2,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죠.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합니다. 자, 우리 여기 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 얘를 R1이라고 두고 얘를 R2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R1의 합성조화가 어떻게 구할까요? 얘랑 뭐죠? 병렬이고 이 병렬에 20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실까요? 자, 요런 겁니다. 요런 거잖아요. 그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에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뭐예요? 직렬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저항값이 이 합성저항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1부터 구해볼까요? R1. 여기 있는 저항값이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그 다음에 얘는 직렬이니까 플러스 20. 요게 R1이 되겠고요. R2는 5A.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제 풀어보면 얘가 20.8 정도 나옵니다. 20.8. 그러면 얘가 20.8 플러스 R2가 5 분의 5 곱하기 전체 전류 몇 암페어? 6암페어 하면 1.2.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2암페어예요. 1.2암페어. 1.2암페어.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분배됐다가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1.2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1.2암페어와 이쪽으로 간 전류가 합쳐서 이쪽으로 다시 6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구한 전류값은 몇 암페어? 1.2암페어. 우선 이쪽으로 가는 전류 1.2암페어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해야죠. 개방. 자, 전류원을 개방하고 우리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원을 개방하면 회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젠 6암페어의 전류원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개방하면 여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우선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전체 흐르는 전류값 I는 R분의 V죠. 그죠? R은 뭐예요? 전체 합성 저항이 되겠죠. 합성 저항 한번 구해볼까요? 얘랑 이제 직렬이에요. 그죠? 직렬. 그러면 얘 우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정리해 봅시다. 요렇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고 요렇게 해도 되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병렬이니까 합분에 4 플러스 25 곱 4 곱하기 25에 얘와 요 1옴이 뭐예요? 직렬. 더해주면 요게 합성저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은 몇 볼트? 27볼트.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전류값은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분배되죠. 여기 20옴으로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값입니다. 여기를 우리 R1으로 두고 얘네들을 R1, 얘네들을 R2라고 뒀을 때 이때 R1을 한번 구해볼게요. R1. R1, 여기 I1. 자, I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야죠. 그죠? 4 플러스 25 더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4옴을 분자에다 올린 다음에 전체 전류 6.06A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분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얘가 0.8A 나옵니다. 8A.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0.8A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0.8A. 네. 그러면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한 전류값,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전류값 두 개 다 구했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합쳐야죠. 그죠? 중첩 합쳐야죠. 그래서 합친 전류값이 1.2 플러스 0.8이니까 뭐예요? 2A네요. 2A. 우리 여기서 구하는 게 뭐죠? 소비전력. 그러면 P는 I제곱 R. 그러면 전류가 2A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20옴. 그러면 80W다. 이때의 소비전력은 80W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회로에 단자전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압강의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회로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 구하랍니다. 전력. 우리 어떻게 구하죠?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류를 곱해주죠. 근데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시료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나타냅니다. 위상 차이를. 그런데 문제에서 준 게 막 사인이 여러 개예요. 그죠? 식이 막 여러 개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비정연파라고 하죠. 비정연파를 이용해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같은 파형끼리만 계산이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파형은 요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오메가 t만 있어요. 전류에서도 요 오메가 t만 있는 것과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오메가 t 있는 것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전압의 시료값, 얘는 최대값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시료값을 만들어줍니다. 곱하기 전류의 시료값, 이게 최대값이네요. 그죠? 그럼 루트 2분의 10 이렇게 정리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0도고 얘는 마이너스 60도예요. 그죠? 0도와 마이너스 60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60도 차이죠. 60도 차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뒤에가 마이너스 60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60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거죠. 자, 형이 10살이고 동생이 7살입니다. 그럼 형과 동생의 나이 차는 3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차는 3살. 그런데 동생을 먼저 얘기해요. 동생이 7살이고 형이 10살인 경우 나이 차는 몇 살? 마이너스 3살 차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차이는 뭐가 크던 작던 그냥 그 벌어진 차이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차이. 그래서 얘도 0도와 마이너스 60도 차이. 60도. 예. 60도.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만. 그래서 얘는 코사인 60도. 왜냐? 여기 세타가 이제 위상차니까. 그리고 요거랑 또 다른 파형. 여기는 2오메가가 있네요. 근데 2오메가 전류에는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같은 걸로만, 같은 파형끼리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보면 얘는 3오메가네요. 3오메가. 또 3오메가 있네요. 그럼 얘랑 같은 파형이란 얘기예요. 네, 3고조파란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얘 한번 계산해 보면 전압의 실효값, 최대값이 30이니까 루트 2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위상차. 이 위상차도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105도에서 60도 차이. 105도 마이너스 60도죠. 그죠? 네, 60도. 네. 요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 회로에서의 평균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정연파에서 평균 전력 구하는 방법. 예, 같은 파형끼리만 계산해서 적용하고 여기서 있는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그냥 위상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평형 3상 3선식 회로에서 부하는 Y결선이고 선간전압이 173.2, 그 다음에 위상이 0도일 때 선전류는 20의 위상이 마이너스 20도이었다면 Y결선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약 몇 옴인가? 얘도 문제를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Y결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간전압, 요 전압이죠. 그죠? 요 전압이 173.2의 위상이 0도. 그 다음에 선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에, 그죠? 요 전류가 20A의 위상이 마이너스 120도. 이때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 여기에 임피던스를 구해라. 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죠? 네, 전압인데 여기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죠?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상전압. 자, 전류는 Y결선에서는 선에 흐르는 전류가 그냥 상에 그냥 흐르죠. 그래서 20의 루트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선간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상전압은 요것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173.2에다가 루트 3배가 작고 위상도 30도가 느립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정리해 보면 얘는 100 나와요. 100. 얘가 20의 각도 마이너스 120도.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듯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5.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자에서 분모의 각도를 빼줘요. 예.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5고 크기가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되네요. 그럼 플러스 120도 하면은 얘는 그냥 90도 되네요. 90도. 그래서 크기가 5고 각도가 90도이다. 뭐가? 임피던스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돼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이 수관과 접근하여 어떤 게요? 고압 옥내 배선이 시설되는 경우 몇 미터 이격시켜야 하는가? 그래서 고압 옥내 배선과 수관과의 이격거리, 자, 0.15m가 되겠습니다. 15cm란 얘기죠, 그죠? 예,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옥내 배선과 또 수관, 가스관이나 이하 유사한 것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10볼트 이하가 되겠죠.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전기 욕기의 전원 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
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의 전용의 것의 경우 접지 저항은 몇 옴 이하일 때에 접지 시스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자, 답은 30옴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암기죠, 그죠?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피레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 값은 원래 10옴인데 원래 10옴 이하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접지공사 전용의 것의 경우 그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피레기의 접지 저항값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그 규정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것인 경우 30옴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1m,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기타 장소는 0.6m. 그래서 1m와 0.6m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보안 장치에 사용되는 피레기 동작 전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1kV. 1kV면 1000V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급전 전용 통신성용 보안 장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게 지금 피레기거든요. L1 피레기 1kV 이하에서의 동작하는 피레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kV 볼트 단위로 하면 1000V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무 긴급 배송 어제 출제된 CBT 각 과목별로 5문제씩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꼭 한 번씩 다 풀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전치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영상 도움이 됐다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요거 보고 시험 보러 가셨는데 이 문제 중에 출제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난 맞췄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다 기쁜 소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아침 7시에 여러분들에게 배송되는 긴급 배송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